예, 안녕하십니까. 키스텝 황지호입니다. 지금부터 키스텝 띵크 2025 10대 과학기술 혁신정책 아젠다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 및 성과 분석입니다. 저희 키스텝은 과학기술 혁신정책 띵크탱크 기관으로서 지난 21년부터 매년 키스텝 띵크 과학기술 혁신정책 아젠다를 발굴하여 제시해오고 있고, 발굴된 아젠다들은 차년도 연구사업의 반영,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선정된 띵크 2024 10대 아젠다들도 올해 저희 키스텝의 기관 고유 사업이라든지 정부 수탁 연구 사업으로 추진하였고, 다양한 정부의 정책 안건 수립에 지원하고 키스텝 내부적으로도 여러 성과들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 환경 변화 및 전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내년 출범하면서 국제 질서에 중대 전환이 예상됩니다. 특히 공화당이 백악관과 상원과 하원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레드 스윕으로 고관세, 기업 감세 및 규제 완화, 이민 정책 등 대선 공약 정책들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기 및 축소 개편 등 다양한 정책에 따라 반도체, 2차 전지, 조선산업 등 다양한 산업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한 방위 분야의 예산도 굉장히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국가 전략기술 분야인 인공지능, 우주, 로봇 등 국가 전략기술 분야에서도 기술 패권 경쟁이 계속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바야흐로 AI 대전환 시대입니다. AI발 경제적,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게 확대되고, 한편으로는 국가별로 편차도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주요국들 그리고 해당 기업들은 기술을 선도하고 인재 확보를 위한 이런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AI 관련된 여전한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안전 문제라든지 윤리 문제, 그다음에 수익성, 그다음 전력난 등등 이런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76년 만에 지난 9월 폭염과 또 지난 11월 폭설 등과 같은 이상기후를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이처럼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인해서 주요국들은 경제적 손실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EU를 중심으로 CBAM이라든지 탄소 발자국 등 탈탄소 경제 체계를 구축하면서 글로벌 규제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의 관련 산업 분야도 이에 대한 시급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지난 11월에는 IMF와 우리 한국의 KDI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2%, 내년 2.0%로 하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더 좀 심각한 것은 향후 국가 잠재 성장률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 분야가 굉장히 힘을 못 쓰고 있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다 좀 더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R&D 투자국이지만 연구 생산성이 낮고 혁신적인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올해 그 네이처는 네이처 인덱스 2024를 발표하면서 한국 특집판을 발간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은 과학기술 연구에 대한 가성비가 낮은 나라로 발표했고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성 부족, 학계와 산업계 간 선순환 고리 약화, 여성 과학기술자 경력 단절 등의 원인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선도형 R&D 시스템으로의 근본적 전환을 통해서 국가 R&D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가 필요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저출생 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 생산 연령 인구 부족, 지역 소멸 위기 등 사회 전반의 부정적인 변화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관련 대응책, 정책 마련과 시급한 어떤 추진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젠다 선정 절차입니다. 먼저 혁신 환경 변화 분석을 위해서 이번 정부 출범한 지난 22년 5월부터 지난 미 대선이 종료된 11월 중순까지 다양한 언론 자료들 그리고 정책 안건들 그리고 주요 정책기관들이 발간한 보고서 및 발간물들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을 실시하였고요. 챗 GPT-4 등 AI를 활용한 군집 분석과 주요 키워드 추출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작년 말에 선정한 Think 2024 아젠다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추진 현황을 분석하였고 원내외 4학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신규 아젠다들을 제안받았습니다. 이상 여러 분석 결과와 제안받은 아젠다들을 대상으로 내부 연구진과 전문가위원회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키스텝 Think 2025 과학기술 혁신정책 아젠다 및 하위 정책 과제들을 도출하였습니다. 핵심 3대 영역은 먼저 지속 추진이 필요한 기술 패권 시대의 과학기술 주권 확보 영역과 임무지향 및 선도형 국가 R&D 시스템 혁신 영역은 그대로 계속 반영하였고 최근의 정책 환경과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고려해서 세 번째 영역은 국민 행복, 안심사회 구현, 과학기술 역할 강화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올해 선정한 10대 아젠다 선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기술 패권 시대의 과학기술 주권 확보의 4개의 아젠다가 임무지향 및 선도형 국가 R&D 시스템 혁신 영역과 국민 행복, 안심사회 구현, 과학기술 역할 강화 영역에 각각 3개의 아젠다가 포함되었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정책 환경 변화들과 이번에 선정한 10대 아젠다들 간 연계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석한 7대 정책 환경들이 이번에 선정한 다수의 아젠다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선정한 10대 아젠다와 올해 선정한 10대 아젠다 간 연계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젠다들이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연계되고 있고 다만 6번째 아젠다는 새롭게 도출된 아젠다입니다. 이 아젠다 하위의 정책 과제들은 변화된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새롭게 업데이트하였습니다. 다음은 10대 정책 아젠다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 패권 시대의 과학기술 주권 확보 첫 번째 영역에 4개의 아젠다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아젠다는 국가 전략기술 육성정책 고도화 아젠다입니다.
먼저 국가 역량 총결집을 통해서 국가 전략기술 정책의 이행력 제고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전략기술 R&D, 사업화, 금융, 규제혁신, 인재양성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결합하고 또 전략기술 분야의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고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입법을 통해서 사업화를 추진하는 등 바이하로 이제 전략기술의 조기 성장 동력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첨단 전략산업, 국가 전략기술 분야의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공급망을 구축하고 조기 경보 시스템과 연동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경제 안보 기술로 판단된 결정된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 출원 시부터 비밀 특허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는 등 범정부적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국가 전략기술 관련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하여 즉시적,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테크 인텔리전스 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술 안보, 경제 안보, 국가 안보 등과 관련된 관련 부처들 그리고 정책, 연구기관들이 상호 협력하여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외 주요 싱크탱크 기관들하고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글로벌 R&D 협력 고도화 및 성과 창출 아젠다입니다. 여기서는 국가 전략기술 분야의 국제 협력 전략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전략기술 분야의 국제 협력 전략 수립 방법론도 데이터에 기반해서 보다 정교하게 근거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다자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R&D 프로그램 신설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다수 국가들이 공통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미래 에너지라든지 기후변화 등 글로벌 난제 해결 분야를 대상으로 각국 간 연구 데이터 공유도 용이하고 성과 배분도 용이한 기초 단계의 연구를 지원하는 방안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APEC 정상회의 등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그 국제 협력을 함께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R&D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법 제정 등 입법을 통해서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구축 중인 글로벌 R&D 전략지도 등을 참고해서 기술 분야와 협력 대상국에 따라 협력 전략을 차별화하는 등 이를 통해서 성과 창출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이제 앞으로 해외 기관들도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주관기관 혹은 공동연구기관으로 직접 참여가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시행령 개정 이후 국제공동연구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과 사례를 분석하여서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매뉴얼 개정이라든지 제도 개선도 추진이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국가전략기술 산업 핵심 인재 확보 아젠다입니다. 먼저 전략기술 산업 분야의 핵심 인재 확보 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대학에는 첨단 전략산업 특화 전공을 신설하고 분야별 특성화 대학원 운영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산업계와 출연연은 재직자 및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재교육, 재취업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기반하여
첨단 산업 분야의 인재들은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 양성, 활용, 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전략기술 핵심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종합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한편으로는 관련 인재들에게 인센티브 제공도 중요하게 추진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 시대에 전략적 해외 인재 유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취업 특별비자를 신설하고 동반자 입국을 허용을 확대하고 그리고 정주 여건을 지원하고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창업을 지원한다는 등 다양한 맞춤형 이런 제도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유학 온 뒤에 다시 본국으로 귀국한 외국인 과학기술 인력들과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용 체계를 마련하는 등 앞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인재 허브 국가로 도약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데이터에 기반한 전략기술 산업 인재정책 전략성 제고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인재 수급 현황에 대한 분석, 예를 들면은 전략기술 분야 그 대표 기업의 채용 공고에 기반한 인재 수요를 분석한다든지 그리고 아이리스와 고용보험과 연계된 DB 기반 인재 공급을 분석한다든지 이런 인재 전략기술 주요 분야별로 인재 수급 현황 분석 결과와 그리고 이 글로벌 핵심 연구 인력에 대한 현황 특성 분석 결과를 상호 연계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인재 정책 수립에 반영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그 AI 대전환 시대 국가 경쟁력 강화 아젠다입니다. 먼저 한국형 생성형 AI 플랫폼 및 활용 기반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공공 부분에서는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 데이터의 보안 등급에 따라서 이 과학기술에 특화한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고 각 기관별 그리고 기관 간에 이런 학습 데이터로 파인 튜닝한 언어 모델에 기반한 생성형 서비스 개발 활용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공 부문에 초거대 AI 활용 플랫폼을 구축해야 하며 또 중요한 과제는 오픈소스 기반의 거대 언어 모델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에 특화한 LLM을 구축하고 이 구축된 모델에 기반한 서비스 개발도 우리가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산업 분야의 경우는 독일과 일본에서 표준화된 산업 데이터를 공유하는 연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듯이 우리나라도 기업 간 데이터 연계가 가능하면서 개별 기업의 데이터 주권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산업 데이터 공유 활용 플랫폼을 구축해서 하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또 놓칠 수 없는 부분은 초거대 생성형 AI의 현재의 한계 극복을 위한 차세대 기술 개발도 중요하게 추진해야 될 과제입니다. 예를 들면 신뢰성 향상이라든지 안전성과 윤리성 강화, 에너지 효율성 및 계산 비용 절감, 멀티모델 기능 강화 등 이런 한계 극복을 위한 차세대 기술 개발에 국가 R&D 투자가 보다 강화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AI 안전 안보 대응 역량 강화도 필요합니다. 지난 5월 AI 서울 정상회의 이후 OECD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서 AI 안전과 관련된 기준을 글로벌 기준을 마련하고 정책을 선도하고 국제 표준에 함께 참여하고 여기도 리딩하는 등 글로벌 AI 거버넌스를 주도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추진해야 될 과제입니다. 두 번째 영역인 임무지향 및 선도형 국가 R&D 시스템 혁신 영역에는 다음과 같이 3개의 아젠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혁신 도전형 R&D 추진 체계 고도화 아젠다입니다.
먼저 혁신과 도전의 새로운 국가 R&D 패러다임 전환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환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효적인 제도를 먼저 잘 정교하게 설계를 해야 되겠고, 이 제도를 연구 현장에 적극적으로 도입, 적용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혁신과 도전과 관련된 어떤 뭐 여건과 어떤 결과들에 대한 수용을 하는 문화 조성도 굉장히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이런 혁신 도전 R&D가 연구 현장에 굳건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잘못에 대한 지적보다는 발전을 지원 촉진하는 방식의 혁신 지원형 감사 제도가 정착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반드시 필요한 어떤 부분입니다. 그리고 혁신 도전 국가 R&D 사업의 운영 체계도 이 사업에 참여하는 유관 부처들, 전문관리 기관들, 그리고 각 사업별로 책임 관리자인 IPL들, 그리고 현장 연구자들이 함께 소통 협력하는 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혁신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R&D의 민첩성, 신속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급격한 이슈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 과학기술 혁신본부 등을 중심으로 이를 추진할 예비비 성격의 사업 예산 신설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기술 혁신에 따른 신속한 어떤 규제 대응 등을 위해서 에자일 거버넌스 구축도 필요하겠습니다. 실패를 용인하는 혁신적 도전적 연구 제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여섯 번째는 공공연구기관 세계 수준 연구 허브 역량 강화 아젠다입니다. 먼저 글로벌 탑티어 연구 중심 대학 육성을 위해 대학에는 연구 중심 대학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대학 연구소를 육성하여 블록 펀딩 기반의 R&D 지원을 강화하고요. 그리고 테뉴어 기반 정규 연구직 트랙 신설도 필요하겠습니다. 출연연도 연구 거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그 기관 단위로 운영되던 글로벌 탑 질량 연구단을 이 국가과학기술연구실로 역할과 기능을 확대 재편해서 경쟁과 협력 기반 출연연 간 혹은 출연연 대학 간 개방형 협력 생태계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출연연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출연연 TLO들, 기술 사업화 전문기관들, 수요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출연연 기술 사업화 플랫폼 허브를 구축하고 출연연의 R&D 성과가 창업, 투자, 실증, 그리고 시장 진입 등 단절 없이 이어 달릴 수 있도록 이 딥테크 창업 사업화 일체형 프로그램 운영도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대학 출연연이 주도하는 개방형 공공 R&D 혁신 생태계 구축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대학과 출연연이 인재를 공동으로 양성하고 대학 출연연 간 겸임, 겸직을 활성화하는 등 인재를 공동 활용하고 그리고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라든지 사업화 인프라 등 연구 자원도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출연연 간, 출연연 대학 간 그 협력을 활성화해서 국가 차원의 임무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외 국가별로 그 해외 특화 연구 거점을 지정하고 이 거점별로 특화 전략을 수립한다든지 해외 연구센터 기능을 수행하고 현지 연구자들과 파트너십 강화도 중요하게 우리가 추진해야 될 과제입니다. 일곱 번째는 민간 R&D 혁신체계 강화 아젠다입니다. 산업 경쟁력 재도약을 위해 지금까지는 특정 산업 분야에만 서로 협력하는 인브리딩 방식, 이런 방식을 뛰어넘어서 산업 간 융합, 이업종 기업 간 융합 등 도메인을 뛰어넘는 이런 융합형 R&D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중소벤처기업 등 여러 주체들이 서로 협력하고 기술 개발, 인프라, 인재 양성, 그리고 조세 감면이나 투융자 등 이런 그 제도까지 입체적으로 지원하는 등 통합적인 지원 체제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영국의 웰컴 트러스트 재단이라든지 미국의 게이츠 재단, 우리나라의 삼성 미래기술 육성재단 등의 어떤 그런 사례처럼 사회적 난제 해결과 고위험 혁신 연구에 민간 재단의 역할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매칭 펀드를 조성하여 지원한다든지 아니면은 정부 R&D 과제와 연계 협력을 장려한다든지 뭐 관련된 세제 혜택 확대, 그리고 필요하면은 해외 재단, 연구기관과 교류, 협력하는 연구를 지원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겠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딥테크하고 스케일업 부분에 국가의 굉장히 전폭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라든지 캐나다의 양자 이런 스케일업 밸리 그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분야에 그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창업기업의 펀드 등 초기 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딥테크 스케일업 지원 등 이런 정부 R&D 투자도 확대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영역은 국민 행복, 안심사회 구현, 과학기술 역할 강화 인력이고 세 개의 아젠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 기후 위기 대응,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 도모 아젠다입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 개발된 혁신 기술들 중 약 한 75%가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고, 이런 상태로라면 탄소 중립 달성은 불가능하다, 이런 어떤 그 발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혁신 기술에 대한 상용화를 위해서는 시장 대응 능력과 혁신 역량을 갖춘 기후테크 스타트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국제 협력과 관련된 그 지원도 기술 유형별로, 대상국별로 보다 전략적인 기술 협력이 가능하도록 국제 협력의 전략성도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EU를 중심으로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등 이는 국제적인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연구도 강화하고 관련된 글로벌 표준도에 대한 그 기술 개발 투자도 확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을 위한 기후 기술 R&D 관련된 수요 공급을 진단하여서 지금 현재 한국형 100대 탄소 중립 핵심 기술을 우리가 이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기후 변화 대응 필요 기술에 대해서는 이 100대 핵심 기술을 보완한다든지 추가적으로 발굴하는 것도 추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 말까지 수립 예정인 탄소 중립과 관련된 100대 핵심 기술별로 전략 로드맵이 올해 말까지 이제 수립되고 있는데, 이렇게 수립된 전략 로드맵이 각 부처별, 분야별로 수립된 기존의 어떤 로드맵 간 정합성 제고도 우리가 함께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이 과학기술 자문회의와 탄소 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연계 협력을 강화해서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임무 중심으로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이런 전주기 체계 마련과 이 기술 실현을 위한 범부처 협업 지원 체계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고령화 및 재난재해 대응 과학기술 역할 강화 아젠다입니다. 이 고령화와 대응해서 고령자의 소득 수준, 연령 등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술 제품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활용성을 제고하는 등 이 고령자 맞춤형 임무지향 플래그십 R&D 사업 추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업 대상 바우처 지원이라든지
현장 적용성 평가 추진 등을 통한 기업의 핵심 역량 제고 지원도 하는 등 스마트 에이징 기술 혁신 이니셔티브 추진이 필요합니다. 한편 산업 현장의 재난 재해 관련 분야의 과학 기술에 기반한 대응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수요와 임무를 발굴하고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임무를 선정하고 추진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각 부처별로 추진해오던 R&D가 보다 다부처 사업으로 재난이 추진하다면 단계적으로 다부처 협력 사업으로 재난 추진한다든지, 그리고 일정 해당 분야의 공통 핵심 기술 개발 이후에 우수 기술의 경우는 후속 상용화 기술 개발도 후속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민관 협력 플랫폼을 고도화해서 기술 수요, 협력 공급 간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지역 소멸 대응, 지역 주도 혁신 성장 기반 강화 아젠다입니다.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하여 지역 대학, 출연연 분원, 기업 연구소 등 혁신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이런 지역 기술 혁신 허브의 구축 및 확대가 필요하고요. 이 허브의 임무와 기능은 기존에 수립된 국가 전략기술 로드맵 등 기존 계획과도 연계를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역량 특성 분석에 근거하여 지방 대학이라든지 지역 기업, 지자체들이 서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맞춤형 산업 혁신 인재 육성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를 위해서 지역의 거점 대학별로 첨단 전략 산업 중심의 융복합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별 다양한 보유 자원들과 산업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 데이터 기반을 구축하고, 이런 통합 데이터에 기반 지역별 특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원 투자, 사업 간 연계 및 효율화, 초강력 협업 등 다층적 범정부 전략 체계 마련도 필요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번에 발굴한 키스텝 띵크 2025 정책 아젠다들은 차년도에 키스텝 기본 연구 사업 등 다양한 어떤 사업에 반영하여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실행력을 제고할 예정이며, 또 아젠다별로 도출된 정책 대안들은 정부의 과기혁신 정책 전략 수립 지원을 통해서 정책 반영률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선정된 10대 아젠다들에 대한 아젠다 추진 현황은 내년 하반기, 내년 여름 지나면서 그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또 대내외 환경 변화 분석을 통해서 2026년도 정책 아젠다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